앞으로 뭐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환율이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환율이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거를 과연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은 1,500원도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엊그제 지금 갑자기 또 1,475원, 뭐 76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1,448원으로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환율이. 그래서 이거를 과연 누가 이렇게 내린 건가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나 지금 정부에서 이런 구두 개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1,474원이었던 환율이 갑자기 뭐 1,4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구윤철 부총리죠. 그 풋에 1,470원대에서 1,450원대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까지 환율에 걱정이 되면서 개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환율의 움직임 보면요, 아까 장중 개장하고 1,471원, 여기에서 지금 장중에 1,474원, 발언 직후에는 1,455원으로 급락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달러 강세와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원래는 1,480원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던 구간에 이 구윤철 부총리 얘기가 하면서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구윤철 풋 구두 개입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로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용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죠.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는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구윤철 풋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정부가 이제는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력한 아니면 강제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추가 대응 카드와 이 플랜을 한번 보면요,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요, 국민연금 또 이제 쏟아붓겠죠. 그래서 수출업체 이런 데다가 이런 수급 주체 긴밀히 논의한 다음에 과연 국민연금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서서 다시 또 환율을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미국 연준에서 재무부에서 환율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연금이 또 이제 환율에 개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관리, 그러니까 고점 관리에 나설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1,500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입장과는 대비되는 게 뭐냐, 최근에 이창용 하는 총재는 현재 원화 약세가 과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부분 내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영향이라며 이 비교적 중립과 관망을 했었고요. 이에 비해 구윤철 부총리 발언은 훨씬 직설적인 환율 방어 시그널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시장의 즉각적인 하락 압력으로 이게 작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곧 이렇게 환율을 못 잡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서학개미들 있죠, 직투하고 있잖아요. 직투 이런 것도 아마 막힐 수도 있어요. 이따 뒤에 내용을 한번 얘기를 또 해드릴 텐데요. 자, 실개입,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황이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 시점 전후로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시중은행 딜러는 실개입도 나온 걸로 추정된다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구두 개입 있죠. 구두 개입이 실제 달러 매도 개입이 함께 나온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달러 조정 개입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환율 조정에 들어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겠어요?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유튜버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카데미 유튜버는 공포팔이 하지 마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윤철 부총리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한 게 맞구나. 그러니까 존 버나드 말이 맞았구나, 이걸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환율이 진짜 여러분들 심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해외 주식 아니면 달러 그다음에 금 이런 거 모아 가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말이 여전히 여기 구윤철 부총리가 인증을 해줬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걸. 지금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시장 평가와 의미를 한번 보면요, 펀더멘털 대비 수급 요인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하됐다는 인식 속에서 이번 발언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화가 과도하게 지금 계속 소위 말해서 조금 쓰레기가 되고 있다, 아니면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이런 과격한 발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과도하게 이렇게 절하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당국에서는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는 어떻게든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민연금과 수출업체와 공조를 해서 환율 상단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관리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고 이제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원화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1470원 1480원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원화의 낙동강 방어선이 있죠, 이 1,500원, 이건 절대 안 뚫리겠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국민연금을 투입하든 수출업체들에게 빨리 원화 환전을 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1,500원 이상은 막아보겠다, 이하로 막아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요,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요, 이 외환위기 때보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 높은 연평균 환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환율이 1,415원이 돌파되면서요, 외환위기 때가 얼마였냐면 연평균 환율이 1,394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높아서 역대 최고의 연평균 환율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환율이 계속 높아서 원달러 환율이 IMF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 났죠. 이렇게 외환위기 때보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뉴 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계속 심각하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올해 패턴을 봤을 때 1,300원 중반 저점으로 계속 1,4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300원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제 보기 힘들 것이다, 이때가 진짜 환전하기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떨어졌다고 저한테 비웃으면서 네가 환율 오른다며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잠깐 찍고 다시 또 올라갔었죠. 앞으로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1,300원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으면은 달러 또 이렇게 많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1,400원 1,500원 2,000원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AI 버블이 지금 미국에서는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충격을 가해줘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계속 막는다 한들 해외에서 터져버리면요, 아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평균만 봐도 1,435원이다. 계속 이제는 원달러 평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450원 이상 마감한 날이 전체 거래일에 211일, 야, 24%,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거래일 211일 중에서 24%인 50일이다. 그래서 지금 고환율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원화는 지금 최약체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유로,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이런 데가 있잖아요. 위안, 대만 달러 이런 데가 오히려 강세인데요, 유독 원화만 계속 약세를 하고 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20만원 30만원씩 주면서 소비해라, 왜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소비시켜야 된다 해서 원달러 환율을 계속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원화를 계속 풀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우리는 진짜 이제는 진통제에 맞을 때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이를 뽑든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터질까봐, 부채가 터질까봐 다들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겨보자,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풀어서 그냥 지금은 넘겨보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진짜 경제는 점점 더 이제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거를 다음 정부, 그다음에 다음 후배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 빚을 참 채권이나 이런 걸로 다 떠넘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점점 갉아먹는 지금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환율을 올리는 지금 이유를 계속 요즘은 서학개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 구조적인 달러 유출, 그래서 서학개미, 연기금, 보험, 그다음에 기업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적자는 827.7억 달러. 그래서 직접 증권 투자 순자산 증가는 809.9억 달러. 이렇게 해서 수출로 번 달러가 거의 그대로 해외 투자, 그러니까 연금, 보험, 기업, 개인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그다음에 서학개미가 폭발하고 있다. 10월 해외 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대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4일도 36.3억 달러, 일 평균 2.6억 달러로 또 신기록 추세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개인이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에 쏟아붓는 구도가 이 원화 약세를 고착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월급을 받으면은요, 진짜 전부 달러로 바꿔야 되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보험, 기업까지도 이제 장기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라도 달러는 한국에 안 남는 시대로 이제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왜냐, 달러를 들고 있으면 그걸로 예금을 해도 돈을 많이 받고 적금을 해도 원화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도 이제 매도 폭탄 이걸 하고 떠나기 때문에 환율의 악순환이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이제는 국내 주식 9.1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나 보죠. 그래서 한 달 평균 지금 연간 기준도 3.4조 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갔죠.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니 환차손 우려가 더 커져서 이제는 외국인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환율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 물가 플러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상승이 되면요, 수입 물가가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 CPI를 밀어 올리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10월에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 지수 있잖아요. 10월 수입 물가 지수 전월 대비 플러스 1.9%, 그러니까 9월 만에 최대 상승. 그 다음에 물가가 다시 뜨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도 줄어든다.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동결로 아니면은 인상으로 바뀌겠죠. 실제로 이창용 총재가 이 완화 기조 유지가 기본이지만 이 인하 규모, 그다음에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발언이 매파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국고채의 10년 금리가 3.3%대로 급등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고환율은 수입 물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지연시킨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거시적으로 이제 압박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이 터져야 될 텐데 부동산이 과연 터질 것인가? 이거 터지지 않게 아마 정치인들이 막겠죠. 그렇게 막는다고 하면은 결국에 환율이 폭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정부 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외환 시장에 돈을 퍼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들어간다, 개입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지금 쌈짓돈 20만 원이라고 하죠. 이거를 계속 풀어버리면서 원화 가치를 뭐 이렇게 살린다는, 뭐 경제를 살린다는 이런 의미로 돈을 많이 풀었지만 그만큼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계속 절하되고 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환율을 영원히 맞는 것은 아마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환율은 아마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인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제는 이 달러로 갈아타야 된다, 다들 알고 있어요. 요즘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원화보다 달러가 더 좋다, 이거 지금 동네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더더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금 보면은 그 뭐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는 게 희망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죠.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거니까 원화로 환전하세요. 빨리 지금 기회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원달러 환율 한국이 더 좋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을 앞으로 이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책임을 못 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환율이 더 튀어버리면 자기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진짜 위기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이거 단기적인 지금 상승이고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 안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위험해진 거다. 그런데 뭐 몇몇 유튜버들은 뭐 이게 공포팔이다. 절대 그럴 일 없다. IMF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IMF가 여러분들 안 터져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다 우리 월급들이 다 이렇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그게 과연 좋을까? 우리가 버틸 수 있죠. 당연히 벌어놓은 돈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예전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삶이 더 팍팍해지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앞으로 좋아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이런 자산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해외 투자, 미국 주식, 뭐 금 이런 거, 달러 이런 거를 갖고 계셔야 된다. 하지만 그런 걸 아마 이제는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각종 규제로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국에는 이 강남 불패가 될 것 같다. 이 지금 부동산 이쪽으로도 아마 돈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요 한국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아마 뭐 환율이 폭등하게 된다고 하면요 아마 부동산이 최고의 보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주식도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을 하면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많이 오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 부동산은 이게 팔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더 떨어져서 그 다음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가 폭등을 하더라도 이것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결국에는 강남 부동산 특히나 강남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지만 여기는 거의 뭐 특권층이 요즘은 카푸어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어디 사냐가 이제 자기의 뭐라고 해야죠 지위를 나타내는 명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30억 40억 이렇게 했던 잠실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뭐 60억 100억까지도 나중에는 가지 않을까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예상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정치인들이 이걸 갖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뭐 보세요 뭐 부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보시면은 한번 부동산 뭐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책 당국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부동산 서울 강남 부동산 갖고 있죠. 그분들이 만약에 30억 40억 아니면 50억 한국 주식에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국장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거의 뭐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걸로 특히나 부동산 자산이 더 많지 않을까. 갭 투자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런 30억 막 50억 되는 이런 자산들은 결국에 정치인들도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도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마 환율이 폭등하거나 그렇게 해도 끝까지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아마도 강남 불패가 되지 않을까. 강남 부동산은 여전히 불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보시면요. 그다음에는 뭐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뭐가 있을까? 결국 뭐 미국 주식도 막힌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이 있겠죠. 금은 계속 주식 대비해서도 S&P 500이랑 2000년대부터 비교를 해봤는데요. S&P 500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합니다. 금이. 그리고 금은 우리가 그래도 KRX 금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죠. 물론 현물 여러분들 현물도 투자하면 좋습니다. 은이랑 금이랑 현물 뭐 제 거 쿠팡 링크도 올려드리는데 한 번씩 봐주셔서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선택이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금과 은에 현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실물 골드바나 사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KRX 금시장이나 아니면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해서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솔직히 막진 않겠죠. 금을 모아가는 거는 솔직히 막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자산이 진짜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면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요 우리가 투자할 게 많이 없어져요. 진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해외 주식으로도 우리가 방어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지금 보면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환율이 안 오르게 막아야겠다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환전하는 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아마도 뭔가 페널티가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자세하게 좀 해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지장이 안 받으려면 뭐 부동산 여러분들 근데 부동산 사기에는 돈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금이라도 이렇게
소액이라도 골드바를 사시든지 실버바를 사시든지 아니면 뭐 KRX 금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계좌를 터서 돈으로 투자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 환율 대비해서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앞에 나라가 진짜 걱정되죠. 근데 앞으로 뭐 좋아질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 미래는 정해졌거든요. 근데 환율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